음식하면 눈이 즐겁고 입이 호강한다고 합니다. 남도에서는 음식의 깊은 맛을 계미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남도 음식. 남도 음식이 사랑받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천혜의 자연환경이 선사하는 풍부하고 신선한 식재료. 또한 상다리가 휜다는 표현처럼 넉넉한 인심. 그리고 남도의 손맛이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손맛으로 유명한 두 강사님의 남도 음식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정숙입니다. 남도 김치에 대한 강좌입니다. 김치는 주 원료인 절임 채소에 여러가지 양념류,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무 등 젓갈을 혼합하여 제품의 보존성과 숙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저온에서 젖산 생성을 통해 발효된 제품을 통틀어 김치로 부릅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쌀 위주의 식생활에 채소를 즐겨 먹었습니다. 겨울에는 채소들이 생산되지 않았고 저장 또한 어려워 건조 처리나 소금 절임이 발달했고 이로 인해 김치가 등장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채소를 장기간 저장하는 방법은 건조시키거나 절이는 것인데 건조시킨 채소는 조리했을 때 채소 원래의 맛을 잃고 영양 손실이 있습니다. 소금에 절이면 채소가 연해지고 오래 저장할 수 있는데 소금의 삼투압 작용으로 채소의 수분이 너무 많이 빼앗아가 미생물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소금 절임은 맛이 균형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채소와 어패류를 묽은 농도 소금물에 절이면 자가효소 작용과 호염성 세균의 발효 작용으로 인해 아미노산과 젖산을 생성하는 숙성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맛이 좋은 발효 음식인 김치와 젓갈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 절임은 우리 조상들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각 지역 민족들이 고대부터 사용해왔던 방법인데요. 유럽 지역의 사우어크라우스트나 오이 피클, 올리브 피클, 중국의 파오차이 등도 같은 원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김치가 다른 나라의 저장식품과 다른 것은 채소를 절인 후에 갖가지 향신료와 양념, 젓갈을 혼합하고 고추 등의 색깔과 맛을 가미하기 때문입니다. 김치에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첫 번째,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인체의 생리 기능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종합 보양식품입니다. 두 번째, 인체에 좋은 저칼로리 식품입니다. 저칼로리 식품이면서 식이성 섬유 함유로 장 활동을 활성화하면서 체내의 당류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므로 당뇨병, 심장질환, 비만 등 성인병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유산균의 정장작용이 있습니다. 김치가 숙성함에 따라 증가하는 유산균은 요구르트와 같이 장내의 산도를 낮춰 유해균의 생육을 억제 또는 사멸시키는 정장작용을 합니다. 네 번째, 생리대사를 활성화합니다. 고춧가루에는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 위약의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작용을 도와주며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를 억제합니다. 마늘에 함유되어 있는 스코르지닌은 스태미너 증진에 효과가 있으며 알리신 성분은 비타민 B1을 흡수 촉진하여 생리대사를 활성화합니다. 또한 생강에 함유되어 있는 진저롤은 식욕 증진 및 혈액순환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양상의 균형을 유지해 줍니다. 젓갈은 쌀밥 중심의 식생활에 부족하기 쉬운 아미노산 공급을 함으로써 영양상의 균형을 유지하여 줍니다. 지역에 따른 김치 종류 및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 겨울의 기온차가 커서 북부로 올라갈수록 겨울이 길어집니다. 따라서 김치의 간과 양념, 고명을 결정하는 조건이 달라 소금의 사용량, 젓갈의 종류와 젓갈의 분량, 고추의 사용 형태와 분량, 부재료의 종류 등이 달라 지방마다 특색 있는 김치가 발달하였습니다. 김치를 만드는 원리는 지방이나 계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지방의 자연 조건,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 발달하였으며 맛이 다릅니다. 날씨가 추운 북부 지방의 김치는 국물이 많고 싱겁고 맑으며 젓갈은 조기젓, 새우젓을 많이 쓰고 남부는 김치 속을 적게 쓰며
고춧가루와 젓갈, 소금을 많이 넣어 맵고 짜게 담고 멸치젓을 주로 씁니다. 서울 지방은 대체로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맛을 유지하며 새우젓, 조기젓, 황석어젓 등 담백한 젓국을 많이 쓰고 생새우나 생갈치 등도 많이 넣는 게 특징입니다. 김치의 종류가 다양하며 배추를 주 재료로 한 통배추김치, 공중김치 하나인 장김치, 무를 삶아 고춧가루에 비벼 버무린 쑥깍두기, 아삭아삭한 맛이 일품인 열무김치, 나박김치, 오이김치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술 안주로 선물하던 감동젓과 감동김치가 있는데요. 이것은 절인 배추와 무에 전복, 낙지, 밤, 배, 잣 등과 삭힌 곤쟁이젓을 재료로 한 고급 깍두기로 감동젓 김치는 청아백자의 예쁜 항아리에 담아 집에서 빚은 가양주와 함께 웃 어른에게 세찬으로 올리는 걸로 사용하였습니다. 경기도 지방은 서울보다 소박하면서 간은 중간 정도입니다. 새우젓을 많이 사용하고 김치 종류가 다양합니다. 개성 보쌈김치는 사치스럽고 공이 많이 들어가는 고급 음식으로 배추의 넓은 입은 그대로 두고 무와 배추 줄기는 납작하게 썰어 절인 다음 미나리, 갓, 파, 마늘, 생강, 사과, 배, 밤, 잣, 대추, 은행, 낙지, 전복, 표고버섯, 서기버섯 등의 고급 재료와 양념을 넣어서 고춧가루, 저기젓국과 버무리는데 기본 재료는 많게는 35가지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 무 표면에 생선 비닐처럼 칼집을 넣은 비닐김치도 있습니다. 강원도 지방은 산악과 해안을 고루 접하고 있는 환경과 한랭한 기후에 맞는 김치로 배추김치에 소를 넣는 것은 경기도 지방과 비슷하며 기본적인 재료 이외에도 생오징어 채나 꾸덕꾸덕 말려서 잘게 썬 생태쌀을 새우젓국으로 버무려 간을 맞추고 국물은 멸치를 달여 받쳐 넣어 싱싱한 맛을 더해줍니다. 배추는 소를 넣기 전에 멸치젓국이나 새우젓국을 탄 물에 적심으로써 감칠맛을 증가시킵니다. 큼직하게 썰은 무를 비롯한 생태머리와 나머지 뼈를 켜켜로 넣어 익히면 김칫국과 생태머리의 맛이 별미입니다. 영양적으로는 칼슘이 많아져 김치의 영양가를 높여주고 젖산을 중화시켜줍니다. 강원도 영동지방은 태백산맥 동쪽으로 동해안을 끼고 있어 싱싱한 오징어와 명태를 꾸덕꾸덕 말려서 넣고 새우젓국으로 간을 하여 여느 지방에서 느끼기 힘든 시원하고 개운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며 영서지방은 갓을 넣어 담백하게 간을 하고 매콤하고 시원한 맛이 특징이며 강릉 깍두기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하게 썰어 북어 대가리를 넣고 만든 김치이며 창난젓 깍두기는 무를 깍둑 썰어 창난젓을 넣고 담근 김치입니다. 이 밖에도 더덕김치, 가지김치가 유명합니다. 충청도 지방은 간이 중간 정도이며 맛이 순하며 양념은 많지 않아 구수하고 소박한 맛을 느끼게 합니다. 젓갈은 새우젓, 황성화젓, 조기젓 등을 많이 쓰고 잠, 미나리, 대파, 삭힌 고추, 청각 등을 부재료로 많이 사용합니다. 굴 석박지는 배추와 무를 큼직하게 썰어 굴을 넣어 만든 김치로 양념에 버무린 석박지에 젓국 달인 물을 부어 구수한 맛이 납니다. 총각김치는 무청이 붙은 것을 그대로 사용하여 양념을 많이 넣지 않고 국물을 많이 잡으므로 그 맛이 시원합니다. 충청도에서는 김치를 짠지라고 부릅니다. 경상도 지방은 좋은 어장인 남해와 동해를 끼고 있어 해산물이 풍부하고 낙동강 주위에 기름진 농토가 만들어져 농산물도 넉넉하며 음식의 모양을 별로 내지 않는 소박한 멋을 즐깁니다. 김치에 마늘과 고춧가루를 많이 사용하여 맵고 간은 세게 하여 부패를 방지합니다. 멸치젓, 갈치젓 등은 젓갈을 많이 넣고 생강은 적게 씁니다. 동해안 지방에서는 꽁치젓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소금에 삭힌 콩잎을 몇 장씩 포개어 양념을 바른 뒤 통깨와 실고추를 고명으로 얹어 항아리에 눌러 담아 익힌 콩잎김치가 유명합니다. 제주도 지방은 기후가 따뜻해서 김장이 별로 필요 없고 종류도 많지 않습니다. 만드는 방법이 간단하고 양념도 많이 넣지 않는 김치가 주를 이룹니다.
동지김치라 해서 음력 정월이 되면 밭에 남아있는 월동한 배추의 속대를 골라 소금물에 살짝 절였다 멸치젓과 마늘, 고춧가루만 버무려 잠깐 익혀서 먹기도 합니다. 재료가 싱싱하여 굳이 양념으로 맛을 낼 필요가 없으며 또한 양념이 귀해 그것을 무척 아껴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맛은 양념 맛이 아니라 원재료의 맛이 잘 나타나며 전복이나 해산물을 이용한 김치가 많으며 간은 비교적 짠 편입니다. 전라도 지방은 곡물, 수산, 산채 등이 풍부하며 다른 지방에 비해 날씨가 따뜻한 편이어서 김치가 쉽게 산패될 우려가 있으므로 멸치젓과 고춧가루를 많이 넣어 짜고 맵게 하여 오래 저장할 수 있도록 담궜습니다. 남도의 김치는 젓갈의 쓰임새가 아주 중요합니다. 집에서 푹 삭힌 젓갈을 듬뿍 넣어 담근 김치는 익었을 때 보랏빛이 돌아 더욱 맛깔스러워 보입니다. 젓갈 특유의 감칠맛과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에 찹쌀풀을 섞어가며 직접 물고추를 갈아 걸쭉하게 만든 고추 양념을 더하면 어떤 입맛도 한 번에 살리는 먹음직스러운 남도 김치가 완성됩니다. 남도 김치는 젓갈과 고추 양념 때문에 간이 센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기후와 연관이 있는데 다른 지방에 비해 워낙 따뜻하다 보니 김치로 담그면 금방 익어버리기 때문에 간을 강하게 해서 오래 먹을 수 있게 담갔습니다. 남도에는 유난히 별미 김치가 많은데요.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 배추김치를 대신해서 먹을 수 있는 대용 김치를 찾다 보니 별미 김치가 다양하게 생겨난 것 같습니다. 남도 김치의 기본은 첫 번째 걸쭉한 물고추 양념으로 매콤한 맛을 냅니다. 홍고추를 분쇄하거나 학독에 갈아 사용하는 것이 남도 김치의 기본입니다. 여기에 고춧가루를 함께 사용해야 김치가 빨리 무르지 않으며 색깔도 곱고 맛이 좋습니다. 고추 양념에 찹쌀풀을 넣어 단맛과濃厚맛을 내며 빨리 쉬지 않게 하며 조기젓, 새우젓, 멸치젓갈 등과 해산물을 많이 넣어 통깨를 볶아 넣기도 합니다. 고춧가루 양념이 많이 들어가므로 다른 지역의 김치보다 매콤한 것이 특징이며 양념에 많은 양의 젓갈이 들어가므로 맛이 칼칼하고 시원합니다. 젓국은 끓이지 않고 생으로 넣는 것이 특징입니다. 김치에 들어가는 젓갈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젓갈은 어패류를 염장하여 발효시켜 독특한 감칠맛이 나도록 한 우리나라 특유의 저장식품입니다. 예로부터 기호식품 조미료 및 김치의 재료로서 널리 식용되어 왔습니다. 젓갈은 양질의 단백질인 동시에 칼슘과 지방질의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젓갈은 각 지방마다 계절마다 담그는 재료가 다양해 약 140여 종의 종류가 넘는데 이 중 김치 양념에 들어가는 젓갈의 종류는 대략 60여 종에 달합니다. 김치에 넣는 젓갈로는 멸치젓, 새우젓, 황석어젓이 대부분 지방에 쓰이고 있으며 낙지젓, 갈치젓처럼 특별한 고장에서만 어획되는 재료도 담근 젓갈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 따라 특별한 젓갈을 이용해서 독특한 김치를 담그기도 합니다. 젓갈을 김치에 넣을 때는 생젓갈이나 생젓국을 그대로 쓰는 경우와 젓갈을 달여 받쳐 액체로 하여 넣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젓갈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디에 쓰여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라도 김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당연 멸치젓입니다. 멸치를 소금에 절여 삭힌 젓갈로 새우젓과 함께 가장 많이 이용되며 구수하고 달큰한 맛을 냅니다. 보통 5, 6월에 잡히는 멸치가 가장 품질이 좋으며 계절상 잘 숙성되는 시기로 멸치젓은 이때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생멸치와 소금의 비율은 10대 6으로 하여 항아리에 멸치와 소금을 한 켜씩 번갈아 담고 맨 위에는 소금을 하얗게 얹어 멸치가 보이지 않도록 한 다음 공기와 접촉하지 못하게 잘 밀봉하여 발효시킵니다. 멸치젓을 고를 때는 뼈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푹 사가 비린내가 나지 않고 달짝지근한 맛을 내는 것을 고르며 거무스름한 색을 내면서도 붉은빛이 도는 것이 좋은 젓갈입니다. 멸치젓은 달여 한지에 받치면 맑은 젓국이 나오는데 이것은 주로 배추김치에 넣고 깍두기에는 다져서 건더기를 넣기도 합니다. 멸치젓은 갓김치, 부추김치, 파김치, 고들빼기 김치에 넣으면 깊은 맛이 납니다. 갈치젓은 전라도식 김치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데
갈치를 통째로 염장하는데 2, 3개월 숙성시킨 갈치젓과 1년 이상 숙성시킨 갈치젓국이 있습니다. 갈치젓국은 짙은 밤색을 띠고 김치 발효에 주로 이용됩니다. 갈치를 씻어 내장을 제거한 뒤 전 부위를 원료로 이용하여 20에서 25%의 소금을 아가미와 복강 부위에 넣고 항아리에 재워 담급니다. 갈치 속젓은 짙은 밤색을 띠고 완전히 삶혀 묽은 상태가 사용하는 시기입니다. 새우젓은 새우를 소금에 절인 젓갈로 시원하고 담백한 맛을 냅니다. 새우젓은 담그는 시기에 따라 2월에 생산하는 동백화젓은 희고 깨끗하며 5월에 생산하는 오젓은 어체가 견고하지 못하고 붉은빛을 냅니다. 6월에 생산하는 육젓은 어체가 크고 흰 바탕에 붉은색이 섞여 있습니다. 9월에 생산하는 어젓은 붉은색을 띠며 잡어가 섞여 있습니다. 10월에 생산하는 추젓은 어체가 연약하고 힙니다. 젓갈이 잘 된 것은 새우 형태가 변하지 않고 단맛이 있으며 액즙이 백색으로 맑습니다. 변질되면 검게 변하고 단맛이 없어지고 육질이 녹아내려 젓국이 혼탁하고 악취가 풍깁니다. 김장김치에는 어체가 굵고 흰 바탕에 붉은색이 있는 육젓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새우젓은 배추김치나 깍두기를 담글 때 돼지고기 편육을 먹을 때 쓰는 것이 보통적입니다. 황석어젓은 황석어를 소금에 절여 삭힌 젓갈로 새우젓, 멸치젓과 함께 김장김치에 많이 쓰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젓갈입니다. 황석어젓은 빛깔이 노랗고 기름기가 도는 것일수록 잘 삭은 것인데요. 고를 때에는 노란빛을 띠면서도 밝고 선명한 은색이 도는 것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크기는 15에서 20cm 정도의 것이 적당하며 황석어젓은 살을 저며 배추소에 넣고 뼈는 다려서 젓국을 받쳐 쓰기도 합니다. 조기젓은 조기에 눈이 들어가지 않고 비닐에 윤기가 있으며 아가미는 붉고 선명하여 살에 탄력성이 있는 것을 골라 담급니다. 조기젓은 되도록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의 조기철에 담급니다. 조기젓은 젓국이 맑고 표면이 약간 누른빛이 있는 은빛을 띠며 1년 이상 숙성하여 조기젓국을 만듭니다. 젓갈은 담궈 1년차에 먹기도 하지만 3년 이상 오래 발효시키면 비린맛이 없고 고소하고 달콤한 젓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김치의 원재료와 부재료는 어떤 것을 사용할까요? 주재료는 배추, 무, 갓, 파, 오이, 부추, 고들빼기, 산야초, 해초류, 약초, 기타 등등의 채소를 주로 사용합니다. 부재료는 양념을 만드는 재료로 색깔을 내거나 향신료로 사용되는 김치의 풍미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 고추, 마늘, 생강, 청각, 젓갈, 쌀가루, 배, 양파, 사과, 미나리 등을 이용합니다. 전남에는 특징적인 김치가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쌉쌀한 맛이 매력적인 고들빼기 김치입니다. 순천에서 재배를 많이 하여 순천의 특산품으로 유명하며 여수, 강양, 순천 지역에 주로 많이 먹습니다. 고들빼기는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수확한 고들빼기로 담근데 뿌리가 튼실한 것이 특징이며 인삼과 맛이 비슷하다고 해 인삼김치로도 불립니다. 옛날에는 임금님 진상품으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멸치 액젓을 많이 쓰며 쪽파와 밤채를 넣기도 합니다. 시원하고 아삭한 맛의 양파김치는 양파를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 무안, 한평, 목포 등에서 여름철에 담궈 먹는 김치입니다. 양파를 절여 무, 풋고추, 당근, 부추, 고춧가루 등으로 양념한 김치로 독특한 양파의 향과 시원하고 새콤달콤한 맛이 입맛을 돋궈주며 기름진 음식과도 잘 어울립니다. 나주 반지는 나주 밀양박씨 종가의 반동치미는 일반적인 통배추 김치를 담근 후 3일째 새우젓 국물을 부어 동치미와 유사한 형태로 만드는 김치 종류로 종가 내림 음식입니다. 반동치미는 파, 마늘, 홍갓, 실고추, 밤, 배 등을 양념하여 배추와 칼집낸 무 사이사이에 채워놓고 집으로 동여맵니다. 다진 마늘, 생강, 굴, 조깃살을 각각 면 주머니에 담아
숙성시킨 후 새우젓 국물과 소금물을 부어 숙성합니다. 반지는 김치 절반, 반 정도의 맛을 내는 김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김치와 동치미를 섞어 놓은 듯한 맛을 냅니다. 감태김치는 목포, 무안, 강진 등에서 많이 담궈 먹습니다. 감태, 가시파래를 송송 썬 풋고추, 멸치 액젓으로 갠 고춧가루, 다진 마늘, 생강으로 버무린 후 소금을 넣고 2, 3일 정도 익힌 후 색이 노랗게 변할 때 먹는 김치입니다. 매생이 파래와는 비슷하나 굵기가 매생이보다는 굵고 파래보다는 가늘며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주로 채취되어 겨울철 별미로 이용됩니다. 전남에는 감태를 감태지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가시파래이며 내만 또는 민물의 유입으로 영양이 풍부하고 어기 등지에서 서식하며 주로 바위 위나 죽은 나뭇가지 위 또는 다른 해초에 붙어 자랍니다. 갓김치는 소금에 절인 갓, 실파를 멸치액젓, 고춧가루, 다진 마늘, 생강, 설탕, 통깨를 섞어 걸쭉하게 만든 양념으로 버무려 익힌 김치로 톡 쏘는 맛이 일품이며 색상이 보랏빛이 띠는 토종 젓갓김치와 청생잎을 가진 청각김치가 있습니다. 갓물김치는 붉은 토종 갓을 이용합니다. 소금에 절인 붉은 갓, 실파를 한 가닥씩 추려 반으로 접어 묶어 항아리에 담고 중간중간에 납작하게 썬 무, 배, 생강편, 마늘편을 넣고 묽은 찹쌀풀을 부어 위에 새우젓을 뿌려 익힌 김치입니다. 붉은 국물은 빛깔이 고우며 갓이 익으면서 나온 맵고 알싸한 향과 맛이 일품이며 갓마룻김치라고도 하며 마룻은 국물의 사투리입니다. 청각김치는 바다를 끼고 있는 남해에는 김장 때 청각을 다져 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각으로 김치를 담그기도 합니다. 불린 청각과 담근 채, 붉은 고추채에 고춧가루, 젓갈, 다진 마늘을 섞어 만든 양념을 버무려 담근 김치입니다. 녹조류인 청각은 얕은 바위에 붙어 살며 진한 초록색의 사슴뿔 모양이라 하여 청각채 또는 녹각채라고도 합니다. 칼슘과 요오드, 인 등 무기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성장기 어린이에게 좋으며 철분이 많아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하고 대장의 연동운동을 도와주는 식이섬유가 많아 변비에 좋으며 독특한 향이 있으며 부드럽고 쫄깃하며 주로 생으로 김장김치에 시원한 맛을 주고 말린 것은 불려서 나물을 해 먹습니다. 풋고추 열무김치는 고흥에서 많이 먹던 김치로 소금에 절인 열무청을 양파, 마늘, 보리밥을 한데 섞어 곱게 간 것과 다진 풋고추를 많이 넣고 통깨로 버무린 후 물을 자작하게 붓고 소금 간을 맞춘 다음 국간장으로 색을 낸 김치입니다. 매콤한 맛을 즐기는 사람들은 청양고추를 많이 갈아 넣어서 담그기도 합니다. 돌산갓김치는 여수시의 특산품으로 유명합니다. 돌산갓은 돌산의 따뜻한 해양성 기후와 알칼리성 토질, 바람과 함께 만들어낸 빼어난 수작이기도 합니다. 여수의 돌산갓은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겨울에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일이 드문 돌산에서는 남해의 해풍과 함께 키워낸 돌산갓은 크기와는 달리 섬유질이 부드럽고 아삭거리는 식감이 좋습니다. 약 40년 전 일본으로부터 만생 평경대엽종이 도입되어 재배되기 시작되었고 돌산갓이 알려지게 된 것은 약 30여 년 정도입니다. 짭짤한 해풍과 황토흙 그리고 온화한 기온이 만들어낸 돌산갓은 봄에는 봄동갓, 여름에는 김치갓, 겨울에는 김장갓으로 나뉘며 우리가 먹는 돌산갓의 김치는 대부분 봄에 생산되는 봄동갓이 많습니다. 봄동갓은 잎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며 최고의 맛으로 일반적인 갓과는 달리 가격 차이도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계절에 따라 돌산갓의 맛이 다릅니다. 얼핏 보면 키가 우짜란 상추나 배추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돌산갓은 한반도 남단의 따뜻한 해양성 기후와 알칼리성 사질토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갓에 비해 매운맛이 적어지게 되었고 갓 자체가 쉽게 씌어지지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가가 각광을 받고 있는 채소가 되었습니다. 돌산갓은 독특한 향이 있으며 일반급 갓보다 톡 쏘는 매운맛과 섬유질이 적으며 잎과 줄기에는 일반적인 붉은 갓과는 달리 잔털이 없으며 연하고 부드러운 녹색 채소로 다른 채소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게다가 비타민 A와 C가 많은 것이 특징이며 돌산갓김치는 주 재료인 돌산갓의 일정량의 파와 고춧가루, 마늘, 생강, 멸치액젓과 생새우를 함께 갈아 만든 양념을 섞어 버무린 김치입니다. 갓 특유 매운맛과 젓갈이 잘 삭은 맛이 입안을 돋고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은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깊은 맛을 자랑하며 여수시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 중의 하나입니다. 이 외에도 부추김치, 굴깍두기, 보송 쪽파김치 등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로 다양한 김치들이 있습니다. 정보 교류와 교통이 매우 발달되어 지역의 차별성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도의 특징적인 김치가 다른 지역의 김치 만드는 법과 섞이지 않고 정체성을 잘 유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